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고려 산업. 예, 최근에 제가 고려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산업 인맥주로서의 아마 많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계셨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고려 산업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어요.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 장대 좀 음봉이 나와서 지금 어떤 뭐 악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어떤 악재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일단 예, 예. 그 뭐 어떤 악재가 나왔던 뭐 어떤 모양이 어떤 상황이든 일단 지금 빠지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좀 주가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외인 수급을 보면 최근에 있어서 이제 외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특이사항을 본다라고 하면 이 고점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매매 방법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왜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이 뭐 전에 있었던 저항이던 뭐 전에 있었던 저항이던 이 위치에 있어서는 이제 저항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생기고 나서 자리를 지키면은 당연히 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자,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윗꼬리가 생긴 상황. 거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까지 나왔는데 시장이 좋은 오늘 이렇게 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빠지는 이유, 자, 어떤 악재든 뭐든 그걸 떠나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왜 이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 나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4,500원, 600원대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 자 볼게요. 4,500원과 자 너무 잠깐 뭐가 안 맞는데요. 잠시만요. 맞는데 네 잠시만요. 4,600원대로 봐야 되겠는데요. 자 4,600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분봉상에서도 확실히 여기 이 라인대를 이해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이 위치에서 악재가 나왔는지 예, 지금 뭐 그 라인 그것보다는 그냥 이 위치에 대해서 일단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전에 이 4,600원대에 대한 위치에서 지지가 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치에서 이탈이 되는 순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이 위치가 되겠죠. 5분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장대 음봉 하나 이렇게 쭉 보여지는데 자, 4570에서 보시면 자, 1분봉에서 볼게요. 1분봉에서 5분봉에서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쵸? 이렇게 1분봉에서 보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동안 계속 자리를 지켜줬던 거래가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자리를 잘 지켜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순간에 한번 툭 던져지는 이런 모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든지 어느 그 중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 순간 대응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알면 대응하기 좋지만 그 순간 빠지는 1분, 2분, 3분 안에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자 일봉상에 대한 위치이던 아니면 뭐 주봉이든 근데 일봉으로 봐야 되겠죠. 이 위치가 빠지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난 대부분 제뭐 악재든 뭐든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한다라고 해서 악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탈이 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흐름 여태까지에 대한 흐름
이 고래산업에 대한 위치와 흐름에 대해서 이 위치가 좀 이탈이 되면은 좋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매수를 할 때도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데, 매도에 있어서는 약간 그것이 좀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이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왜 매도가 안 될까요? 반등이다, 그리고 밑골이다, 이런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쉽게 못한다, 손절을 쉽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죠. 빠지는데 밑골이 달고 음봉이면서 밑골이 달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좀 덜 후회하는 그러한 판단과 대응과 어떠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꼬리가 달고 다시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중요 자리에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그러니까 매도죠. 손절을 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 번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100번 중에 한 번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좀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왜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외인 매도가 왜 나올까라는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렇게 저처럼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저처럼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프로그램이든 외인이든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뭐 매도가 들어온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매매에 있어서 익숙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에 대한 흐름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중요한 내용과 결론을 바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치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에 대한 위치에서도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조금 고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위쪽 캔들이 많아지고 윗꼬리가 많아진 상황에서 보다, 그쵸, 이 위치만 오면 올라갔지만 내려왔던 과거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고,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졌던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쵸? 자, 올라간 만큼 빠지고 올라간 만큼 빠지고 올라간 만큼 빠지는. 근데 지금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고점에 대한 모습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빠른 하락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 종목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여기에서 자, 흐름에 대해서는 저점이 아직 낮아지고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뭐 시간에 1% 상승했다라고 해서 이게 꼭 이렇게 올라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시간 외에 일단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일단 밀리지 않는 위치이다, 현재 모습으로는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위치, 그렇죠? 쉽게 보면 이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반등도 나온 적도 있고 그냥 밀린 적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만 갖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강한 상승, 여기에서 바로 양봉, 하나의 양봉도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의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하락을 했던 것이 나눠지면서 올라갔죠. 한 번에 빠졌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이 모양을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과거의 모습에서 저점이다, 단기 저점에 대한 위치에서 어떻게, 그렇죠, 반등.
약간 하나의 양봉이든 뭐 약간의 상승이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라는 것은 어디 여기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횡보를 하면서 이와 같이 다시 밀릴 수 있다. 그러면 단순히 횡보 상승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딱 이것이 그러니까 상승이다 하락이다 결정을 내는 것보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때 손절을 치는 대응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대응할 수 있다.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살짝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상승과 하락이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상승 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횡보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럼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다? 그렇죠. 횡보 이후에 어떻게 살짝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라오지 못하면 또 내려간다.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치에서 횡보하고 상승에서 그러니까 횡보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악재가 되죠. 차트로서. 왜 악재가 되죠? 저점에 대한 부분이 깨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 횡보한다. 횡보하면은 약간 횡보 위에 올라간 적도 있지만 급락이 다시 여기를 좀 안 좋은 걸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안 좋은 걸 그냥 미리 생각을 하시면 이와 같이 손절을 치지 못했던 부분에서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 이런 모습에서 올랐던 과거의 모습 그럼 매수를 한다. 똑같아요. 매수 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 우리가 대부분 매수를 하면 상승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하락과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을 다 모든 조건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 판단이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가장 현명한 건 뭐다? 그렇죠. 매도와 매수를 클릭을 해서 어떤 결정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법과 매매법이다라는 것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좀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